지금으로부터 몇 시간 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두 개의 도미노가 연달아 쓰러질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한 개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드디어 해소될 가능성,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최초 리플 XRP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데뷔할 거란 전망인데요. 이 각각만으로도 시장을 유동치게 할 만한 이슈들인데 하필 이게 같은 날에 겹쳐버린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리플 투자자분들은 기대 반 긴장 반으로서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죠. 어떤 분들께서는 벌써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셧다운 풀리면은 증시도 한숨 돌리겠네. XRP 현물 ETF가 상장되면 리플 가격 날아가겠지. 이 겉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한편으로는 호재 뉴스가 다 나오면은 또 재료 소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과 경계하는 시각도 함께 존재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두 사건이 맞물린 시점에 이 비트코인까지도 온체인 지표들이 심상치 않게 꿈틀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무관한 퍼즐 조각들이 사실은 한 가지 그림, 한 가지 방향을 그리고 있다라면 믿어지시나요? 이번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셧다운은 무려 42일 동안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10월 1일부터 예산 통과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문이 닫혔고요.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핵심 경제지표 발표도 전부 다 멈춰버렸죠. 예를 들어 가지고 10월달 고용보고서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때 발표되지가 못했고, 미국 백악관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 CPI 발표를 건너뛸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도 내놨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정부 공식 통계가 끊기니까 미국 연준이나 투자자들은 당연히 깜깜이로서 시장을 더듬는 기분이었겠죠. 그런데 드디어 오늘 13일 오전 9시 미국 하원에서 임시 예산법안 표결이 열리게 됩니다. 이 표결만 통과되면은 긴 미국 셧다운 사태도 끝나고요. 미국 워싱턴에 불이 다시 켜지겠죠. 42일 만에 정부가 정상화되면은 이 밀렸던 고용보고서나 CPI 같은 지표들 조만간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큰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되는 셈인 거고,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셧다운 위기가 해결된 직후에 증시가 안도 랠리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표결 자체가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임시 예산에 불과해서 또 몇 달 뒤에 진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당장의 급한 불은 끄는 거니까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정부 문 닫힌다, 이런 걱정 없이 투자자분들께서 경제 펀더멘탈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한편 크립토 업계에서는 XRP 현물 ETF 상장 소식이 더 술렁이고 있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 선물 ETF만 허용하면서 현물 ETF에 대해서 좀처럼 승인을 안 해줘서 애를 태운 바가 있었죠. 그러다가 2024년 1월에서야 겨우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시장에 등장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도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가지고 처음으로 주요 알트코인 XRP가 그 뒤를 따라가지고 제도권 무대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고, 이게 업계에서는 리플 XRP의 제도권 편입 신호탄이라는 말까지도 나와요. XRP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 상품이 전통 금융시장에 상장된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XRP 현물 ETF를 준비해온 곳은 투자사 카나리 캐피털인데요. 이 회사가 며칠 전에 미국 SEC에 폼 8A라는 마지막 등록 서류까지도 제출 완료했습니다. 이 블룸버그의 에릭 발투너스 측에서는 이런 사실을 두고 XRP ETF 출시를 위한 마지막 절차가 마무리됐다라면서 이 나스닥의 상장 승인만 남았다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ETF가 내일이나 모레 중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고, 이 과거에 헤데라 ETF도 동일한 서류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상장된 전례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직까지 단정하긴 이르겠지만 이번에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덧붙였죠. 크립토 전문기자 엘리어 테레트 측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이번 문서 제출로 나스닥 승인만 남은 상황이고, 이 미국의 동부 시간 기준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 승인 효력이 발생하면요, 목요일 장 개시와 동시에 역사상 첫 번째 XRP 현물 ETF가 출범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별다른 탈만 없다면은 이제 정말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XRP ETF가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정부 셧다운 해제되고 XRP 현물 ETF 승인되면은 이거 무조건 상승하는 거, 폭등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벌써부터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기준으로 한번 브리핑을 드려볼게요. 이 XRP 가격은 ETF 기대감에 10월 한때 $3 가까이 상승했다가 최근에 며칠 새 전반적인 조정 주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도 다소 하락을 했는데 다시 $2 중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XRP ETF 출시 소식이 임박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가격은 XRP가 하락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대감에 매수한 투자자들과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맞서면서 현재 XRP 가격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양새입니다. 이 정작 상장 당일에 가격이 어떻게 반응할지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겠죠. 분명히 롤러코스터, 상승과 하락,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예정인데, 이 와중에 비트코인 어떤가요? 이 겉으로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는 사실, 이 온체인 데이터 쪽 얘기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스테이블코인 공급 비율
SSR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시중의 스테이블코인 양을 비트코인 시가총액과 비교한 값입니다. 이 SSR 지수가 최근에 뚝 떨어져서요. 역사적으로 낮은 범위에 들어왔고 이게 얼마나 낮냐? 2021년 중반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찍었을 때 2024년 내내 약세장이었던 기간에 보였던 범위입니다.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SSR이 그렇게 낮아졌던 시기마다 비트코인은 한동안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다가 그 이윽고 큰 반등을 보여줬고 시장에 유통되는 달러 탄약은 많은데 팔 사람은 다 팔았다라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바이낸스 거래소의 데이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바이낸스 내부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간 바이낸스가 보유한 비트코인 잔고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이전에도 이런 조합이 나타났던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매번 시장이 본격 반등하기 직전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생각해보면 정말 당연한 이치인데요. 거래소에 현금을 쌓여가는데 팔 수 있는 물량은 줄어드니까 누군가가 큰 손들이 이제 사볼까 하고 트리거만 당기면은 가격은 평소보다 훨씬 수월하게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의 한 투자사 연구원은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 에너지가 최근에 눈에 띄게 고갈됐다는 차트를 공유했어요. 변동성은 낮은데 온체인상의 실현 손실이 큰 상태, 즉 어지간한 약손들은 전부 다 털려 나갔다는 의미겠죠. 이 과거에 이런 상태가 오면은 그 뒤엔 어김없이 상승장 쪽으로 변동성이 출현했습니다. 이 직전 사례만 보더라도 2023년 8월에 비슷한 지표가 확인된 이후에 그 다음해 3월까지 비트코인이 25,000달러 선에서 74,000달러 넘게 폭등했었죠. 한번 불꽃이 붙으면 얼마나 빠르게 튈 수 있는지 보여준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정리해볼까요? 오늘 미국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내일 미국 증시의 XRP ETF가 상장된다면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 먼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정부 셧다운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연방정부 폐쇄라는 돌발 악재가 사라지니까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살아날 테고 연기됐던 CPI 같은 지표들도 곧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시야가 트이겠죠. 이 당장 모레 발표될 10월 CPI가 안정적으로만 나와주더라도 이젠 금리 인상 사이클도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에 힘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되면은 주식이든 크립토든 일단 매수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전부 다 확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XRP 현물 ETF 출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크립토 시장 내부의 돈맥도 확 풀릴 수가 있습니다. 현물 ETF라는 거는 투자자가 ETF 주식을 사기만 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실물 XRP를 펀드가 알아서 시장에서 매입해 보관해준다는 뜻인데 그동안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 이슈라거나 커스터디 문제 때문에 XRP 같은 자산은 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ETF라는 공식 창구가 열리는 거예요. 이 개별 코인을 직접 사지 않아도 되는 만큼 미국 월가의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긴 셈입니다. 실제 2021년 비트코인 선물 ETF 첫 번째 출시 당시 며칠 만에 수조 원이 몰린 적이 있죠. 2024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승인받았을 때 기관 자금이 빠르게 따라붙었죠. XRP라고 그 규모가 비트코인만큼 크진 않겠지만 그 일부만 따라가도 여기에 따른 파급력은 엄청나게 폭발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일지 감이 안 오신다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XRP 시가총액 대략 1천억 달러 남짓이죠. 만약에 ETF로 50억 달러 정도가 새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분석가에 따르면은 그 정도 자금 유입만으로도 XRP 가격이 현재 2달러 중반대에서 7달러 돌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이겠지만 그만큼 ETF라는 통로 한 개만 열려도 새로 유입될 잠재 투자금이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XRP 현물 ETF 승인 대기 중인 다른 신청서들 여러 개가 존재하죠. 이번에 첫 번째 테이프를 끊으면은 그를 뒤를 이어가지고 우후죽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런 점들까지 고려했을 때 XRP를 비롯해서 주요 알트코인들이 앞으로는 제도권 자금 직접 연결되는 시대가 열릴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측면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은 8월 중순경에 12만 4천 달러 부근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서 몇 달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하락 추세가 어느새 쐐기 모양으로 수렴해 있다는 거, 이른바 하락 쐐기형 패턴인데 보통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움직이던 가격이 상단을 돌파하면 추세 전환의 신호로 여겨집니다. 이 지금 비트코인 딱 그 고비에 서 있다는 거고, 하락 쐐기의 상단선이 대략 10만 7천 달러 부근이고 며칠째 그 근처를 두드리면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차트 분석가들은 일봉 마감 기준으로 10만 7천 달러만 넘겨주면 쐐기 패턴 돌파를 볼 수가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전 고점 12만 4천 달러 부근까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가격 대비했을 때 15에서 20%가량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린다는 얘기
얘기겠죠. 이 공교롭게도 12만 4천 달러는 올해 8월에 찍었던 전고점이기도 합니다. 이 만약에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밀리면은 당분간 횡보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온체인 지표들까지도 감안했을 때 이번에 분위기가 예전과 사뭇 달라 보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호재들이 겹친 상황이면은 저라도 약간은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 좋은 얘기만 들릴 땐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법이라는 생각도 스쳐요. 이 투자 격언에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셧다운 해제부터 XRP ETF 출시까지 줄줄이 확정되는 순간 단기 재료 노출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순 없겠습니다. 2021년 당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이 시장이 들떠가지고 박수쳤죠. 정작 그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꺾이면서 단기 고점됐던 사례 충분히 있습니다. XRP ETF도 비슷하게 첫날 반짝였다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다만 그때랑 지금이 똑같지는 않다는 점 반드시 짚고 싶어요. 2021년 말에 크립토 시장은 이미 한껏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몇 달간의 조정과 횡보를 거치면서 지나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식은 국면이라는 거고, 게다가 방금 살펴본 온체인 데이터들은 이번 상승 시도가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견고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시사합니다.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은 물량만큼 웬만큼 소화가 됐고, 이 시장에는 다시 총알이 쌓여가고 있고 기술적인 차트도 정배열을 눈앞에 둔 상황이죠. 이런 여러 가지 퍼즐이 동시에 맞춰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일 모레 실제로 미국 정부 셧다운이 끝나고 XRP ETF까지도 무사히 상장된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롭게 전개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호재랑 업계 호재가 맞물려서 서로 불꽃을 튀기는 그림이죠. 이 비트코인 입장에선 마침내 답답한 박스권 뚫고 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오는 거고, XRP 입장에선 수년 동안 목말랐던 기관 자금이 마침내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물론 시장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혹여나 뉴스 이벤트 직후에 잠깐 김이 새는 이런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단기 노이즈보다는 이런 큰 흐름이 정말로 방향성을 트는가, 여기를 더 주목해 보려고 해요. 일단 방향이 확실해지면은 그때는 속도의 문제니까요. 만약에 이번 주를 기점으로서 비트코인이 쐐기를 돌파하고 XRP의 새로운 돈이 유입되는 그림이 현실화된다면은 연말까지 상당히 역동적인 랠리가 전개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풍경도 많이 달라지겠죠. 일단 미국 정치 리스크가 한숨 돌린 사이에 이 시장의 관심은 다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같은 본질적인 이슈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마침 11월, 12월에 밀린 경제 지표들이 우르르 나오면서 지금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명확해지겠죠. 만약에 물가가 잡혀가는 추세로 확인되면은 미국 연준이 긴축을 종료하거나 심지어 내년부터는 통화 완화로서 선회할 거란 기대까지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거시 환경까지도 받쳐주게 되면은 이 위험 자산에는 날개가 달릴 수도 있다라는 거. 토시장 내부로 눈을 돌리면은 ETF 시대의 개막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XRP ETF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은 대기 중인 다른 알트코인 ETF들도 힘을 얻을 거예요. 실제로 솔라나나 다른 코인들의 현물 ETF 신청도 이미 줄을 서 있습니다. 예전에 꿈같던 시나리오지만 머지않아서 탑10 코인들은 ETF 하나씩은 다 있네. 이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제도권 편입이 양날의 검일 수 있어요. 이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성숙해지고 유동성은 풍부해지겠지만 반대로 또 큰 손들의 움직임에 시장이 좌우되는 이런 경향성도 강해진 테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돈줄이 열린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부각이 되겠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는 과연 무엇을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가격이 오르니 내리니 예측에 집착하기보다는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비트코인이 정말로 12만 달러를 넘어서 신기록 행진을 펼친다면은 그 배경에는 분명 기관 자금과 온체인 유동성, 그리고 글로벌 거시 환경의 개선들이 함께 작용했을 겁니다.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으시다면 설령 단기 조정이 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남들이 열광한다라고 해서 무작정 추격 매수했다가는 정작 조정 하락 때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패닉에 빠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분명해 보이는 거 한 가지는 지금 이 순간 시장에 깔린 기류가 몇 달 전과 사뭇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리플이 제도권에 들어온다라거나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온다라는 이야기는 낯설게 들렸었지만요. 이제는 눈앞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퍼즐 조각들을 어떻게 꿰맞추느냐인 거고, 셧다운 해제, XRP ETF, 온체인 유동성, 여러 가지 조각이 모여서 어느새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읽어내는 거는 이제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과거 차트는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라 내 투자 심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가끔은 시간을 내서라도 과거의 차트를 천천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매매를 하지 않아도 과거의 리플 흐름을 보면은 시장이 언제 급하게 움직였고 언제 조용히 쉬었는지를 체감할 수가 있어요. 그 감정의 리듬을 이해하시는 게 결국 멘탈 관리의 핵심인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이 단기간에 4,900원까지 폭등했을 때 그 속도를 천천히 보면서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욕심이 앞서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놓쳤을지 혹은 너무 겁이 나서 일찍 팔았을지를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 또 그런 급등장이 온다면 이번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공부고 경험이 쌓이는 과정이라는 거고, 여기서 진짜 핵심은 상승장이 아닙니다. 리플이 고점 4,900원에서 무려 160원까지 폭락했던 그 시기,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를 떠올려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때 손절하고 떠났을지, 아니면 눈 감고 버티기만 했을지, 혹은 정말 담담하게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추가 매수로서 평단을 낮췄을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볼 줄 아셔야 돼요. 이런 복귀 과정이 반복되면은 하락장이 와도 덜 흔들리고 급등이 와도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결국에 차트를 공부한다는 것은 숫자를 읽는 일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과거를 복귀하는 사람은 미래의 자신을 미리 단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매매 대신에 조용히 차트를 펼쳐놓고 그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다음엔 또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그 습관이 쌓이면은 언젠가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투자자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 결국에 멘탈은 시장이 아니라 기억과 훈련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XRP 커뮤니티에서 3,150원 매수해서 단기간에 3,650원 익절 전략을 도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감이 아니라 구조적인 판단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3,150원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본 이유는 총 3가지였습니다. 먼저 과거의 스윙 저점과 매물대가 겹친 수요가 완벽한 구간이었었고, 그리고 단기랑 중기 이동평균선이 평탄화되면서 추세 전환을 준비하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RSI랑 MACD 지표가 동시에 바닥 신호를 내면서 모멘텀 회복을 예고됐던 구간이었죠. 즉 하락의 끝이 아니라 리셋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50원 익절 구간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 캔들은 윗꼬리가 길어졌고 거래량은 피크치 이후에 감소세를 보였고, RSI가 과열권 둔화되면서 MACD 지표는 고점을 낮추면서 모멘텀 약화를 선행했습니다. 이런 조합들이 언제나 이익 확정의 신호였던 거고,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은 그 자리에서 매도 신호 드리면서 실제로 시장은 그 이후에 조정 하락세를 맞았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보여주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대응은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매번 그 구조를 데이터로 검증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런 흐름들처럼 우리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실전 타점과 매수 매도 전략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을 절대로 혼자 보지 마세요. 이 전문가의 구조적인 분석과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함께 보시려면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신사 채널은 언제나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은 투자의 언어로서 데이터로서 증명하는 실전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